목주택의 외관 상태가 5년 지난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실 단독주택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염려이신데, 어떤 디테일로 시공을 하면 특별하게 유지 관리함에 있어서 신경 쓰지 않아도 사실 수 있는지 만 5년 된 집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실 저희 사옥이에요. 보시죠. 외부의 목재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필로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목재를 보시면 5년 전에 저희가 오일을 발라놨는데 아직도 어디 뭐 청변이 일어난다거나 어디가 뭐 부식이 됐다거나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공무의 종류도 그레이드가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레이드가 높은 3등급 이상의 방부 목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단 베이스가 부식에 강한 자재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쓰여있는 이 오일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일 스테인이 아니고, 오일 스테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매년 칠해줘야 된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신데,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오일 스테인은 주 재료가 화학 성분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나라고 하죠. 그런 솔벤트나 신나에다가 베이스에다가 물감을 탄 거예요. 물감을 탄 거기 때문에 사실 목재를 보호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천연 오일을 칠하는 게 아니고요, 스며들게 시공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5년이 지났지만 전혀 변형이 되거나 뭐 아직도 멀쩡하죠. 그리고 이쪽으로 저희가 이 방부목의 성능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회색으로 변해가는, 고스트 우드 색깔로 변해가는 이 목재의 컬러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아무것도 칠하지 않고 그대로 세월의 때를 먹어가면서 회색으로 변해가도록 그냥 놔둔 거죠. 그래도 아직 멀쩡하죠. 이게 흔히 말하는 스타코 재질인데, 목재주택 스타코를 권해드리면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창틀이나 이런 데에서, 지붕 끝이나 이런 데에서 눈물 자국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렇게 빗물이 흘러가지고 까맣게 변색되는 그런 걸 염려하시는데, 보시면 만 5년 동안 뭐 특별히 외부를 뭐 관리하거나 신경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오염이 없죠. 큰 오염이 없는 이유는, 핵심은 물 끊기예요. 제가 많은 예비 건축주분들께서 혹시 외장재에 스타코를 썼을 때 눈물 자국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대답드리기를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거는 100% 설계할 때 디테일을 안 넣었고, 또한 시공할 때 시공 잘못입니다. 재료가 문제가 아니라 시공 잘못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시공의 핵심이 이거예요. 조기를 줌으로 한번 보시면 끝에 물 끊기가 되어 있죠. 물이 벽으로 사고 흐르지 않고 중간에서 떨어질 수 있게 물 끊기를 저런 식으로 지붕 마감할 때 해주는 거, 이게 있구나. 여기에서 물 끊기가 한 번. 비 흘러내리지 않고. 네. 그리고 여기가 물 끊기죠. 그쪽이죠. 물이 내려와서 여기서 그냥 떨어지게. 이런 물 끊기가, 이런 디테일이 없으면, 이게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면 이렇게 옆으로 가서 벽으로 다시 흘러내리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물 끊기 턱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흐르지 않으면 당연히 눈물 자국도 안 생기는 거죠. 요즘 많이 쓰이는 세라믹 사이딩 마감재, 보시면 이런 데 쓰인 이런 실리콘, 그 다음에 연결재, 네. 이런 것들을 정품을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리콘을 사용하면 실리콘 같은 경우 내군 연한이 1년 정도밖에 안 가요. 1년 정도면 이게 석유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이 되면 경화가 돼서 딱딱해지면서 수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이 탈락이 되고 실리콘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데, 지금 정품, 이 세라믹 사이딩과 같이 쓰이는 일본에서 수입된 정품 실리콘을 쓰면 그 실리콘은 30년 동안 경화가 안 돼요. 30년까지도 만져보면 말랑말랑해요. 그러니까 경화가 안 되기 때문에 30년 동안
이 주택이 수축 팽창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플렉시블하게 계속 그 실리콘의 마감재로서의 역할을 해주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건 거죠? 네, 그 이런 세라믹 사이딩을 국내 한국에 수출하는 회사죠. 근데 그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해서 제가 얼굴이 빨개진 적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너희들은 세라믹 사이딩은 많이 수입을 해가는데 왜 부자재는 수입을 안 해가느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시공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약간은 좀 비아냥거리는 건 아니었지만 듣는 제 입장에서는 되게 부끄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라믹 사이딩이라는 자재가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여기에 쓰이는 각종 클립이라든지 이런 몰딩이라든지 실리콘 같은 자재들을 써줘야만 이게 오랫동안 항구적으로 이들이 얘기하는 30년 워런티 기간 동안 문제없이 외피를 보호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부자재들 안에다가 또 벽에 시공하는 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시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30년 동안 워런티 될 수 있는 기간 동안 이 외장재가 버텨주지 못하고 그 이전에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재밌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스타코의 사실 스타코는 칼 맛이거든요. 스타코를 시공하는 칼 맛인데 여기는 가로로 스트라이프 무늬를 좀 넣어서 색다르게 질감을 좀 달리 해봤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깨끗해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쓰인 자재. 이 자재는 흔히 말하는 시멘트 사이딩인데 세로로 하는 채널 시멘트 사이딩이죠. 네. 여기는 어떤 구가 있냐면 PT 공간이에요. 각종 배선, 배관, 1층에서 2층으로 연결되는 각종 배선과 배관이 연결되는 통로죠. 보통 설계할 때나 현장에서 보면 뭐 여타 회사들을 보면 따로 이런 배선 배관이 지나갈 수 있는 PT 공간을 배려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재를 손상시켜서 구조에 문제가 갈 수밖에 없도록 시공들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양변기에 달려있는 배관 같은 경우는 구경이 100mm짜리 10cm 100mm 배관인데 그 벽의 두께가 140mm 정도거든요. 근데 100mm를 뚫어버리면 사실 벽이 거의 남아나지를 않죠. 그러면 그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니지만 PT 공간을 따로 확보해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작업도 편리하고 나중에 유지 보수했을 때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손보기도 PT 공간이 있으면 훨씬 쉽죠. 그래서 이 PT 공간은 저희가 이 수직 시멘트 사이딩에 검은색으로 컬러는 뭐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 검은색 페인팅 마감 이렇게 했고요. 저 맨 꼭대기에 보시면 서킷 벤트인데 서킷 벤트를 다양하게 했는데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예산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PVC 재질의 서킷 벤트 사용을 했죠. 저기 보시면 구멍이 뽕뽕뽕뽕뽕 뚫려 있잖아요. 네. 저쪽으로 공기가 유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지붕 속에 있는 뜨거운 공기를 용마루 쪽으로 다 배출시켜줄 수 있는 그런 벤트. 자, 이제 지붕까지 힘들게 올라온 창을 통해서 다락방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을 했어요. 네. 아스팔트 싱글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저렴하고 보기도 별로 안 좋고 또 하자가 많다라고들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생각하시는 하자 중에 제일 큰 하자는 뭐냐면 시골에 가면 보통 한 장씩 한 장씩 뜯어서 날아가는 지붕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얘는 바람이 많이 불면 하자가 많이 나는 거 아니냐라고들 얘기하시는데 그거 정확히 또 말씀드리자면 시공 잘못입니다. 시공 잘못. 우리가 건축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들은 생산자가 시공 매뉴얼이라는 걸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아스팔트 싱글 같은 경우는 워런티 기간이 30년이에요. OS 코닝사에서 자기네들이 워런티 해주는 기간이 30년인데 그 30년의 조건이 뭐냐? 생산자에서 제공한 매뉴얼대로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생산자에서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본인들이 제공한 매뉴얼대로 시공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으면 그거는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싱글이 날아가고 비가 새고 하는 그런 하자들이 생기는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매뉴얼만 지키면 30년 동안은 우리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비가 새는 걱정, 날아가서 한 장씩 떨어지는 걱정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싱글 시공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뉴얼을 지켜서 시공하는 현장을 그렇게 저는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프레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프레싱이 맨 위에 덮여 있는데 이쪽을 보시면 프레싱이 있어요. 근데 안 보이죠. 그럼 왜 그러냐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 마감재가 프레싱이 여기는 위에 올라탄 거고요. 제일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도 보시면 제일 높은 곳은 프레싱이 위에 올라타 있죠. 그렇지만 옆이나 더 낮은 쪽은 프레싱이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프레싱이 이 싱글 밑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아래로. 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던져버려요. 자,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네, 지금 골을 이렇게 했는데 뭐 따로 이렇게 막아봐는 거 줄이 쭉 갈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여기 물이 새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도 역시 밑에 프레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천창. 5년 된 천창인데 뭐 그닥 더럽진 않네요. 그 천창은 보통 북쪽 면에다 많이 해야 하는 걸 권장을 하죠. 남쪽 면에다 천창을 해놓으면 오버히팅이 돼서 실내 공간이 많이 더워지죠. 그래서 보통 북쪽 면에 많이 하죠. 이렇게. 네, 저쪽이 북쪽이에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프레싱 위에 싱글이 덮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프레싱이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요. 이 프레싱이. 그 프레싱 위에 싱글이 덮은 거예요. 왜? 빗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니까. 이게 반대로 해놓으면은 그 밑으로 물이 들어갈 수가 있죠. 여기는 아랫부분이니까 당연하게도 싱글을 프레싱이 덮고 있죠. 그리고 이 옆에도 스텝 프레싱이 요 정도 폭으로 싱글하고 똑같은 폭으로 해가지고 요 정도까지 튀어나온 스텝 프레싱을 얘 한 장 깔고 프레싱 깔고 얘 한 장 깔고 프레싱 깔고 하면서 시공이 되어 있어요. 네. 이거 그냥 마감 때문에 하는 실리콘이지 이 실리콘이 방수를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마감용으로. 네네네. 광주공원. 여기 광주공원이에요. 사계절에 오고 가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좋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낙엽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네. 1년에 한 번 정도는 낙엽 청소를 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 남편분들 긴 사다리 꼭 필요합니다. 아니면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 반드시 지붕으로 진입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만들어 두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다리 타거나 아니면 스카이차를 타고 올라오셔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낙엽을 씌워 두셔야 물이 역류하지 않죠. 물이 역류하면 당연히 목조주택이니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렇게 물길이 막히면 여기 물이 고이죠. 겨울철에는 이게 얼음으로 바뀌어요. 얼음으로 바뀌어가지고 심각한 문제, 결로 때문에 생기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죠. 그러니까 이거는 집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려면 반드시 1년에 한 번 정도는 낙엽 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온 김에 하시는 건가요? 네, 덕분 김에 제사 좀 지내고 갑시다. 아이고, 이게 낙엽이 계속 쌓이면 부유물이 부식하면서 부유되면서 내려가는 이 물길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준공 이후에 5년 지난 주택의 외벽과 지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크게 하자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는 점이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재를 생산해서 제공하는 생산자의 시공 매뉴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이게 오랫동안 건강한 수명을 외장재가 유지하느냐 못하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매뉴얼을 꼭 숙지하고 중시해서 시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보수하고 매년 유지 보수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뺏기게 되거든요. 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공할 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아주 조금만 추가되거든요. 매뉴얼을 지켜서 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SK 이런 데서 여기로 와요? 이거 공사하세요? 이거 가지고?